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동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대양항공원 해상 케이블카의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착공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울산시와 사업 시행사가 약속했던 연내 착공은 힘들게 됐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대양항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만 인기는 지난해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10월 기준으로 지난해엔 79만 명이 대양항공원을 찾았지만 올해 방문객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동구 지역 생활인구 감소와 함께 출렁다리를 제외하면 큰 즐길거리가 없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양항공원과 일산 고늘지구를 잇는 케이블카가 지금쯤 들어서 있어야 하지만 케이블카는 아직 착공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아직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데 큰 차질이 없으면 이번 달 중으로 인가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사업시행사가 장담했던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것을 우려하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동구청이 정말 적극 나서서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쓸도까지 구간 연장이 검토되다 결국 무산되면서 인근 상인들 사이에선 짧은 케이블카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이 대왕암의 관광의 경쟁력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 그걸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충분한 사람들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아예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 측은 올해 PF 시장이 끝나 연내 착공이 어려워진 것은 맞다면서도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내년 초까진 반드시 자금을 확보해 사업을 끝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연기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착공 시점과 준공 시점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양항공원이 울산 지역 대표 관광지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가 내년 제3회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1년 3월 완공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를 활용할 경우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시대 엑스포 결과 방문객이 5만 3천여 명의 생산 유발 효과 326억 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며 긍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제3회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는 내년 1월에서 2월 공모를 거쳐 4월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 상승해 석 달 연속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지난 3월 4.2%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4%대로 올라선 건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7% 크게 오른 데다 월세와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 자동화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전체 고용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로봇 자동화가 울산 지역 제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계 장비의 로봇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일정 시차 후에는 울산 지역의 총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로봇 자동화를 통해 고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가 담당하는 기계 조작 업무와 같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와 대졸 이상 고학력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감소해 일자리 구성에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 울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424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울산미래관광자원연구회가
어제 가진 정책연구 최종 보고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424만 7,400여 명의 관광객이 울산을 방문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방문객 중 80.3%는 숙박 없이 무박으로 울산을 찾았으며 7월의 경우 평균 6시간 14분 정도 체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힐링과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와 서로 나눔 학교 등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집행된 마을학교 공모사업은 45개 신청단체 중 43개 단체가, 마을 씨앗 동아리 사업은 20개 신청단체가 모두 선정돼 2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는 등 사업 자체가 보조금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로 나눔 학교의 경우 올해 20개 교가 모두 4억 8천만 원이 교부됐지만 예산의 적정성과 지정 방법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수소의 날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울산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울산 수소산업의 날을 정해 별도의 행사를 열어온 만큼 수소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울산의 수소산업과 관련한 연구 보고회를 갖고 수소의 날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2일은 원소기호인 H2를 이미지화해 지정된 수소의 날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소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 운영됩니다. 울산은 이와는 별도로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가 양산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월 26일을 기해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친환경 에너지도시 울산연구모임이 울산 수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주제로 정책 연구 영역 발표를 가져 수소의 날 의미를 다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서 가장 강점이 있는 이 수소 산업을 쉽게 거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러한 중요한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역기관은 울산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적 기업 발굴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타 기업, 앵커 기업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 관련된 여러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 이게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변하면 산업이 변하고, 산업이 변하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 수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울산의 차세대 산업을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담지원센터 지정과 수소 플랫폼 구축, 수소교통망 확충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영역에서는 특히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실제 울산시는 수소산업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소 공급을 위한 188km의 수소 배관망이 구축 중에 있고,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비롯해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버스, 신항 수소복합단지, 수소전기 트램 실증 사업 등 수소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한창입니다. 내년 9월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수소 전문 융합대학원도 설립됩니다. 최근에는 독일 작센주 경제사절단이 수소경제 생태계를 배우기 위해 울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또 울산시는 산업부가 내년으로 미뤄 추진 예정인 수소 특화단지 지정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울산의 위상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60%가 중국인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액은 총 2조 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 대출이 1조 3,3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은 총 83,512호로 중국이 44,800여 호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9,900여 호로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을 보였습니다. 소아 당뇨병인 일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일형 당뇨병 난치병 질환 범위에 포함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홍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일형 당뇨병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부족한 의료 서비스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한섭 시당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울산 국회의원인데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5명이고 울산시장도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울산 의료원 설립에 실패한 데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종호 진보당 울산북구 국회의원 후보는 부족한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재정당이 함께하는 공론회장을 열고 치료에 대한 걱정 없이 울산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의료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일고 있는 현대자동차 북구 명촌 정문 앞 교차로에 자회전 차로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납니다. 울산시는 명촌 정문 앞 교차로에서 현대자동차 방면 자회전 차로가 1개뿐이어서 차량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북구청 방향 직진 차로를 1개 축소하고 현대차 방향으로의 자회전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로 변경을 위한 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주말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 3주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중 변경된 차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구 노동복지기금에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개설해 불황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기금 출연 이유를 설명했고 이에 동구청과 동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구 노동복지기금은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취약 노동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융자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외부 기금 출연은 이번 기부가 처음입니다.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진압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양도 엄청난데요. 32개 공장이 공동으로 배관을 연결해서 소방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소방용수 공동배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S51 울산 공장 폭발 사고.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만 1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발생한 효성 TNC 공장 화재도 12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인화물질이 많은 석유화학공단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소방용수가 사용되는데 개별 사업장이 보유한 소방용수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소방용수 공유배관입니다. 총 32개 사업장이 있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23곳에 각 사업장의 소방용수와 연결된 공유배관이 설치됩니다. 화재 발생 장소와 가까운 공유배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면 공단 전체 소방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석유화학 공장 5개 탱크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히 출동해 진화 작업을 하지만 공장이 보유한 소방용수로는 부족한지 진화 작업 중 용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장시간 진화로 인해 소방용수가 고갈되자 대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 있던 공유배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펌핑을 하자 다른 사업장에 소방용수가 공급되고 덕분에 무사히 화재 진압에 성공합니다. 과거에는 소방차가 일일이 소화전을 찾아다녀서 한정된 물량을 실어왔지만 지금은 150mm 배관을 통하여 무한정 소방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소방용수 공유배관은 전체 23개 가운데 올해 9개가 설치된 상태로 내년 말까지는 모든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단과 같이 여러 개의 사업장이 밀집된 곳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형 화재 진압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주군수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부군수 측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CTV 등 증거 자료를 볼 때 기부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의 암묵적 용인과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북구청이 동대산 등산도에 이어 신천공원 솔숲에도 맨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최근 맨발 걷기 열풍으로 주민들의 맨발 산책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현재 신천공원 산책로 1.3km의 맨발 산책로를 조성 중이며 이달 중순까지 신발장과 세족장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구청은 앞서 지난 9월 동대산 등산로에도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남구청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불편을 해결해주는 올해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은 지난 4월 3호동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관내 14개 동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2만 5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2만 7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남구청은 내년엔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장소를 섭외하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불편 제로 울산 OK 현장 서비스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생활 속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생활민원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한 것으로 오는 7일 울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시작으로 14일 북구청 광장, 22일에는 남구 달동문화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형 가전이나 자전거 수리, 자동차와 휴대폰 점검 등의 생활 민원을 해소하고 고충 민원과 일자리 상담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2023 울산 자활 한마당 축제가 어제 동구 대왕항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축제는 일자리 창출과 자활 촉진을 위해 노력해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사업, 현장 근로자, 담당 공무원 등 9명에게 울산시장 표창이 주어졌으며 대왕항공원 걷기와 노래자랑 등의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